오늘은 택틱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두 개의 중요한 책략을 공부하고요. Specialize 그리고 Generalize Dependent.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쭉 풀어가겠습니다. 이 Specialize는 전측문에 대한 것과 조건문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통상 첫 번째 거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따금 이 조건문에 대한 Specialize도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첫 번째 example을 보죠. 지금 가설은 모든 n에 대해서 fn이 2 곱하기 n이다. 이럴 때 fn 플러스 1은 당연히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죠. 이것의 증명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냥 apply 하면 되죠. 됐습니다. 그런데 이때 물론 이 뒤에다가 with를 써서 이 묶인 변수 n이 n 플러스 1로 치환된다는 것을 명시해 줘도 됩니다. 안 해줘도 되고요. 그런데 이 정리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는 똑같고요. 여기서 h를 잘 보세요. h가 바뀝니다. 그래서 정확히 이 가설이 goalProp이랑 일치하게 됐죠. 그러니까 이제 exact를 써가지고 증명을 끝낼 수 있는데, 그러니까 apply는 goalProp을 변화시키는 거고 specialize는 가설을 변화시키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하나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with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with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. 그건 너무 당연하죠. 왜냐하면은 n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goalProp을 봐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. apply는 goalProp을 타겟으로 하니까 그 goalProp에서 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정보를 읽을 수 있지만 specialize에서는 goalProp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런 구문을 써도 되죠. 이렇게 h 이렇게 해주고 n 플러스 1을 써주는 겁니다. 그러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. 이 h를 보세요. 됐죠? 지금 본 이 정리는 증명할 때 apply를 써도 되고 specialize를 써도 되는 거죠. 하지만 그 다음 예에서는 apply 가지고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specialize를 해야 됩니다. 먼저 이걸 지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때의 가설과 goalProp을 보면은 이 m을 뭘로 치환한다고 해서 goalProp이 나오는 게 아니죠. 물론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내용적으로는 되는데 syntaxically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apply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h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. m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슨 계산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specialize를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n으로 바꿔줘야죠. 이때는 뭐 simple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0을 없애주는 거죠. 이때는 우리가 이 add 0r이라고 하는 정리를 사용해야 됩니다. 여기 있죠. 여기서 add 0r은 이렇게 n 더하기 0이 n이라는 거니까 다시 일로 왔다가 rewrite 해주고 그 다음에는 exact 해주면 증명이 되는 거죠. 사실은 이 경우에도 specialize 쓰지 않고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. 조금 더 복잡하죠. 한번 해볼까요?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n이 0이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합니다. 증명은 쉽죠. 그냥 apply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이 새로 얻은 가설 ha를 simplify 해줘야죠. 이제 아까 보았던 add 0r을 다시 사용합니다. 그러면 이제 exact 해서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specialize라고 하는 책략은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고 다만 증명을 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example은 전에 한번 했던 거죠. 그때는 apply를 써서 증명했는데 이번에는 specialize를 쓰는 거죠. 사실은 이런 증명은 그 transitivity라고 하는 책략을 쓰는 게 제일 간단한데 여기서는 그 specialize의 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transeq라고 하는 그런 정리를 사용합니다. 이거의 내용은 여기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죠. 이런 거였습니다. 여기서 nmo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 중에 이 가운데 있는 m이 중요한 거죠. 먼저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전 예와 달라지는데 그때는 어떤 가설을 스페셜라이즈 했죠. 근데 이번에는 가설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정리를 사용합니다. 이러한 치환을 그 정리에 적용해서 얻은 프랍을 h라고 하는 이름의 가설로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가설을 바꿔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가설이 아니고 외부의 정리를 가져와서 적당한 치환을 해준 다음에 그 결과로 얻은 프랍을 새로운 가설로 이 컨텍스트에 넣어주는 거죠. 보겠습니다.
h가 들어갔죠. 원래 정리에서는 여기에 for all 다음에 묶인 변수가 3개가 있었는데 가운데 있던 m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여기 cd가 들어온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h를 goal 프라임에 적용하면은 여기 n이 ab가 되고 o가 ef가 된다는 것을 콕이 쉽게 알아낼 수 있죠. 2개의 서브 고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. 그 다음 예는 스페셜라이즈 택틱을 전칙문이 아니라 조건문에 사용하는 예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보고요. 여기서 이 가설을 보면은 이걸 여기에 적용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H2를 H1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조금 곤란해졌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P와 Q거든요. 그런데 여기 Q는 있는데 P가 없잖아요. 이 H1과 H2로부터 P를 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. 아까는 있었는데 이 P가 어플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거죠. 그래서 증명이 뭐 안 됩니다.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드미트 해놓고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. 여기서 먼저 스플릿을 하는 거죠. 스플릿이라고 하는 책략은 아직 안 배웠는데 뭐 쉬운 거니까 보면은 여기 P and Q니까 P도 증명하고 Q도 증명한다. 그러니까 2개의 서브골이 생기는 거죠. P도 증명하고 Q도 증명해야 됩니다. 그럼 여기는 P가 있으니까 되겠죠. 그 exact H1 하면 되는 거죠. H1이 여기 있으니까. 두 번째는 Q가 필요한데 이때 이제 H2를 H1에 적용하는 겁니다. apply H2 in H1 해주고 이러면 되죠. 그런데 스페셜라이즈를 쓰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 H2, H1을 쓰는 겁니다. 어떻게 되나 보세요. 여기를 잘 보세요. H1은 그대로 있고 H2가 Q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P와 Q가 둘 다 있으니까 이 고울 프랍을 쉽게 증명할 수 있죠. 이렇게 스플릿 해주고 그냥 이그젝트 2번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. 이때 스페셜라이즈가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P와 Q를 둘 다 남겨주는 게 스페셜라이즈입니다. 그래서 H2를 H1에 적용하는 거죠. 그런데 이때 apply를 쓰면은 이 P가 Q로 바뀌고 P가 사라지는 거죠. 우리가 정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. 근데 스페셜라이즈 하면은 P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 P이면 Q이다가 Q로 바뀌니까 정보를 하나도 잃지 않죠.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스페셜라이즈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더 증명이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책략이 전칙문에도 쓰이고 조건문에도 쓰인다.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. 이것이 조건문에 들어가는 커넥티브, 즉 결합자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for all, 그 전칭 한정 기호인데 이 화살표는 전칭 한정 기호의 디제너레이트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for all에서는 그 다음에 변수가 있죠. for all x 이렇게. 근데 여기는 x가 없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디제너레이트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 장이죠. 아마 그 커리 허워드 커레스폰던스 그 챕터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.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토픽, 그 인덕션입니다. 먼저 여기서 dou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볼까요? 이렇게. 그러면 double이 뭐냐 하면은 뭐 2배 하는 거죠. 0은 0으로 보내고 n'의 석세서는 n'을 2배 해주고 s를 2번 넣어준다. 뭐 이런 얘기니까.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double이라는 함수가 인젝티브하다. 즉 n이 m이면 n equal m이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. 이 double이 함수가 아니라 생성자였다면은 그냥 인젝션이라고 하는 택틱을 써서 간단하게 해결되죠. 근데 double은 생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인덕션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인트로 해주고 인덕션 해보죠. 그럼 이게 안 되거든요. 왜 안 되는지 볼까요? 먼저 n이 0인 경우죠. 그러면 심플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m이 뭔지 모르니까 계산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m에 대한 인덕션을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. m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를 보면 됩니다. 자, 이제 가보죠. 인트로스 해주고 그다음에 디스트럭트 해주고 그 다음에 m이 0인 경우죠. 이때는 뭐 리플렉시비티, 다음에 m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가 모순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먼저 심플을 해줘도 됩니다. 심플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좌변의 생성자는 O이고 우변의 생성자는 S니까 그 베타성에 의해서 디스크리미네이트를 쓰면 되는 거죠. 여기서 사실은 심플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볼까요?
생략하고 그냥 discriminate 해줘도 되죠. complete. 그 다음은 n이 0이 아닌 경우죠. 이때도 인트로스 해주고 그리고 m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destruct 하고 m이 0인 경우에는 요거를 simple 해주고 그러면 역시 s와 o가 있으니까 discriminate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. 여기서 일단 goal prep을 보면 f equal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? 그 다음에 어떻게 쓰든지 이 귀납과설 IHN'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N'과 SM'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N'과 M'입니다. 여기는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abort 합니다. 올바른 해결책을 보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까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아까는 인트로스 NM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N까지 했죠. 그래서 M은 인트로듀스를 안 한 거죠. 이 경우에는 이 골프랍의 for M이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M을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텀으로 치환해주면 되는 거죠. 가볼까요? 인덕션 해주고 그 다음에 n이 0일 때 simplify 해주고 그 다음에 introduce 해주고 그 다음에 destruct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척척 되는 거죠. 아까랑 거의 같습니다. 됐고 그 다음에 n이 SN'일 때는 이때도 introduce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m이 여기 자유변수로 있긴 있는데 여기도 있고요. 그런데 이 귀납과설에 보면 for m이 살아있거든요. m이 어떤 하나로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증명을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나오면 그걸로 딱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. m을 디스트럭트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m은 여기에 있는 m을 말하는 거죠. 이 귀납과설의 m은 영향받지 않습니다. 이거는 묶인 변수기 때문에 디스트럭트 m이랑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m이 0인 경우는 또 쉽고요. 여기가 모순이죠. EQ. 사실은 심플을 해주고 그 다음에 discriminate 해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도 보았듯이 discriminate는 simple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discriminate 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은 m이 0가 아닌 경우고 이때도 이걸 보고 f equal을 써주는 거죠. 이렇게까지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귀납과설을 apply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n' equal m'인데 여기는 n' equal m이죠. 그러니까 m을 m'으로 치환해주면 되겠죠. 그러니까 double n' equal double m'이 될 겁니다. 이 부분, 이 전건이 이 골프랍으로 들어가는 거죠. 들어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 EQ를 보면은 비슷하죠? EQ를 먼저 심플 해주고 그러면 S의 인젝티비티에 의해서 double N'은 double M'이 되겠죠. 사실은 S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인젝션을 두 번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인젝션 한 번만 해주면은 콕이 알아서 이 두 개의 S를 처리해 줍니다. 됐죠? 정리하자면 인덕션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변수가 나타나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인덕션을 할 것이고 그 남은 변수가 묶인 변수로 남아있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래야지만 귀납과설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변수를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텀으로 치환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이런 이그젬플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. 그 다음 것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뭐 별이 3개라니까 이렇게 지금 힌트만 주고 끝냈습니다. 내용은 뭐냐 하면은 n 더하기 n이 m 더하기 m이면 n 이퀄 m이다. 이거 사실은 이 좌변이 더블 n이고 우변이 더블 m 아닌가요?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 이그젬플이랑 거의 같은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인트로스 n까지만 간다는 거죠. 인트로스 nm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n이 0일 때는 먼저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트럭트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뭐 할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n이 SN'인 경우죠. 여기 SN'이 나오고 있죠. 이때 인트로스 해주고 디스트럭트 해주고 그래서 m이 0인 경우에는 아주 쉽고 h를 착 보니까 이거 안 되겠죠. 우변은 0이고 좌변은 0이 아니죠. 뭐 심플 이런 걸 해줘도 되는데 뭐 안 하겠습니다. 디스크리미네이트가 다 알아서 하죠. 그 다음은 n이 SN'인 경우죠. 이때는 요 h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싶네요. 심플 in h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인젝션을 쓸 수 있죠. 이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. 인젝션 h as 하고 똑같은 h를 또 써줘도 됩니다.
지금까지는 H1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S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모든 답을 다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NSM을 쓰라고 힌트를 주고 끝냈습니다.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체크를 해보면 압니다. 이렇게 그 인덕션에서 변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하나만 인트로스 해가지고 인덕션 하는 이런 거를 그런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잘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그 예가 있는데 증명해야 할 프랍은 이전과 똑같습니다. 그리고 2개를 둘 다 인트로스 하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? 그래서 아까 거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번엔 인덕션 M입니다. M. 인덕션 N일 때는 실패했으니까 혹시 인덕션 M일 때 되는가? 그럼 뭐 될 리가 없죠.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인트로스 N, M까지 했어요. 물론 이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다음에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면 generalize dependent라는 거예요. 먼저 여기까지 오죠. 그럼 이렇게 됐죠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n이 묶인 변수이기를 원합니다. 다시 말해서 여기 for all n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.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. generalize dependent n 하면은 이 goal 프랍에 for all n이 붙습니다. 됐죠? for all n이 붙었죠? 그럼 이제 induction m 해주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은 앞에와 똑같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. 물론 여기서 generalize dependent m 해주고 여기는 induction n 해줘도 됩니다.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이 generalize dependent도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. 애초에 인트로스 할 때 적당히 잘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주어 담는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. Sometimes we have to introduce unwanted variables. 저 변수를 인트로듀스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인트로듀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인트로듀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generalize dependent 해준다 이거죠. 여기 별 3개짜리 문제가 있는데요. 그 nth 에러 기억하시죠? 주어진 리스트에 그 인덱스가 n인 곳에서의 원소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이 리턴 밸류는 타입이 x가 아니고 옵션 x죠. 그리고 옵션은 none이거나 sum n 뭐 이런 거죠.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길이가 n이라면 nth 에러 ln은 당연히 none이죠. 왜냐하면 길이가 n인데 이거는 사실 n 플러스 1번째거든요.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. 0, 1 해서 n 빼기 1까지 가면 길이가 n이 꽉 찬 거죠. 그 다음에는 없죠. 그런데 거기 있는 값을 원하니까 none이 나오겠죠. 여기 보면은 인덕션을 n에 대해서 하느냐 l에 대해서 하느냐인데 n에 대해서 하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l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l이 n보다 뒤에 나오죠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인트로스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generalize dependent n을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은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래서 L이 nil일 경우 심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이 head와 tail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인트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n이 0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누어서 destruct 해주죠. 그 다음에 n이 0일 때는 요거를 간단하게 해주고 h를요. 이 h를 심플 해주고요. 그러면은 여기서 모순이 나왔죠. contradiction. 그러니까 discriminate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역시 심플 in h 해주고 여기서 h를 보면은 s가 양변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hi라고 했습니다. i는 인젝션에 i를 쓴 겁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? 한번 생략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를 뭐 심플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귀납과설 IH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goal prab에 nth error tn equal none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 나타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generalized dependent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요거랑 거의 같아 보이지만 뭐가 하나 달라요. 뭐냐 하면은 여기는 nxl인데 여기서는 xln으로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. 그럼 이 경우에는 인트로스 xl까지 하면 되죠. 그러면은 지금 n이 이렇게 for n이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거와 똑같은 증명을 하면 여기 될 겁니다. 물론 여기서의 풀업과 여기서의 풀업이 다르죠. 신택티컬리 다르죠. 하지만 이 전칭 한정기호는 순서를 아무렇게나 바꿔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. 시멘티컬리 똑같습니다. 나중에 증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.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generalized dependent가 반드시 필요한
그러한 예는 아직은 못 본 겁니다.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unfolding definition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아있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거를 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